인내에 대하여 이게 그래 종류가 수필이야. 수필은 중수필하고 경수필이라고 있지. 이건 경수필이지. 개인적인 수필이니까. 내용은 좀 개인적이지만 사실은 문명에 대한 어떤 얘기를 비판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시사적이고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중수필과 경수필 중에 경수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라고도 하고 도구라고도 하는 이 자동차의 어떤 폭력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걸 이 작가가 드러내고 있잖아. 이런 게 개성적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자동차를 보면서 타면서 폭력성을 생각하겠어. 물론 뭐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폭력성이라는 어떤 문명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게 개성적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술 장르 수필이야. 교술 장르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글은 그러니까 우리 문명에 대한 얘기니까 반성적이다. 이 성격이 반성적이라고 하면 돼. 이 말은 성찰적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지. 성찰적이다. 체험적이라는 건 기본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풀비린내 자연의 의미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주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문명의 반대니까 자연이라는 건 생태주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험적인 일화를 통해서 수필을 이야기를 진행해가고 있는 거고, 이 경험이 결국 생태주의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본문 한번 볼까? 자,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롱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게 지금 비엔날레에 가가지고, 비엔날레가 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뭐 그런 거지? 자,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봤단 말이야. 이건 경험이지. 위에서 말한 경험을 얘기한 거야. 아까 경험이라고 얘기했던. 이 작품은 1965년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셋이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었어. 그 다음에 그네 침대로 설계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차였는데 다 제거해버리고 뒤집어서 그네를 만든 거야.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으로 만든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이거 지금 비엔날레에서 본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 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여기 지금 그 아이들은 데리고 간 아이들이야. 흔히 달리는 무기, 보통 달리는 무기, 이게 문명의 이기지만 사실은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상자를 내기 때문에 무기라고 표현한 거고, 이게 다른 말로 뭘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자동차지, 그지? 자동차. 첫 번째 달리는 무기라고 한 게 바로 자동차를 비유적으로 한 거고,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이 뒤집는 거잖아. 뒤집는 거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지금 풀비린내에 대한 수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그지? 위에서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거, 이것도 경험이라 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낸 게 이거고, 결국 이게 지금 풀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수필을 쓰게 한 어떤 계기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지. 글쓴이 생각은,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작품을 보면서 감성적 기계,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지. 자동차를 완전히 해체, 새로운 용도, 그네야. 그 다음에 예술의 고유의 전복성,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곱씹어 보게 한다. 이게 감성적 기계를 보고 나서 여기 작가가 생각하게 된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뭐 운전이 아직은 서툴렀다는 얘기고,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 자동차 운전하니까 걸어 다닐 때보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보다 편리하다는 걸 알겠어. 하지만 운전이 미숙하니까 불안한 마음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 이제 필요성이 생겼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란 얘기, 이건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건 또 운전한 이유가 되겠네. 운전을 왜 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어. 5년 동안. 근데 객지로 이사한 다음에 다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아이들 케어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 어쩔 수 없이가 바로 운전하게 된 이유고, 이렇게 해서 운전이 시작된 거야. 물론 처음엔 출퇴근이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갖고 다녔다. 이게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요게 이제 용도였단 말이에요. 용도. 그러니까 한정적 용도지. 요럴 때만 썼다고. 그러면 출퇴근은 이동이고 장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짐을 나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출퇴근을 위해서 처음에는 운전을 했고, 또 장 보고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그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운전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라는 말은 도시 바깥을 얘기하는 거야.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이 없어도 특별히 차가 필요한 경우가 이동이나 아니면 여기서 수송, 운송, 이게 원래 자동차 용도잖아. 그지? 이런 목적이 아닌데도 차를 모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그랬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 나왔네. 이게 자동차지.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대. 그러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지 데려갈 수 있어. 이게 차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장점.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어디로든지 데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라고 했고, 조금씩 길들여 갔다라는 얘기는 자동차의 편리함 혹은 용도에 익숙해졌다, 그런 얘기. 익숙해졌다. 점점 익숙해졌어. 이게 당연하게 생각된다는 얘기지, 익숙하다는 게. 그리고 익숙함은 사실은 편리함에 익숙한 거야. 여기서는 이게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라는 것에 길들여 갔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걸로 하면 생태주의 이런 거에서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텅스렘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동그라미. 두 번째, 영토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필요성 동그라미. 자, 그럼 두 가지네, 그지? 자기 자신의 영토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영토 밖으로 움직이려는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반된 건데, 상반됐다고 볼 수 있어. 하나는 한 곳에 밀폐된 거고, 하나는 또 밖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걸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자동차란 말이야. 그렇다면 자동차는 사실 이런 규정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 쓴 거야. 에민 텅스렘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전문가고 스웨덴의 생태주의자 학자란 말이야. 이 사람의 말을,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지, 이 사람이 생태주의자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자동차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거야. 여기서는 좋게 보이지만 이제 다르게 얘기하겠지요. 좋게 보는 건 이런 거야. 자기의 밀폐된 공간, 영토 안에 머문다. 이게 바로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의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하고 이 안에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 이건 사실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이걸 동시에 충족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아늑한 자궁이 바로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거야. 자동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두 번째라고 봐야 되겠지. 앞에서 자동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달리는 무기라고 나왔어. 달리는 무기. 이게 첫 번째. 이걸 달리는 무기가 자동차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건 아늑한 자궁. 자,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이중적인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동차를 빼놓고 생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머물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자기 영토에 머물고자 하는 거. 그다음 반대는 영토 밖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거.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걸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자동차다. 요 말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겠지.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아까 광주 비엔날레에서 본 건 자동차를 일단 해체했었어.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의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금방 얘기했던 움직이고자 하는 거, 머물고자 하는 거 이런 거 두 개를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감성적 기계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지.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지금 위에서 5년 동안 장롱에 처박아 뒀다가 운전 안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됐잖아.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운전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런 경험들을 겪게 되는 거야.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어. 그러면 원래는 서울에 갈 일이 생겼으니까 장거리니까 차표로 할 생각, 기차표도 되고 뭐 고속버스도 되겠지, 그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아직은 장거리를 뛸 만한 어떤 운전 실력이 안 되는데도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난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요건 이제 무사히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제 상황이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과연 뭘까? 여기서 지금 뭐라 하냐면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 련이 이건 짐작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풀벌레가 자동차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어. 풀벌레. 그럼 이건 뭐라고 봐야 돼? 이건 생명이지, 생명. 생명이 죽어가는 소리였네, 그지? 그러니까 무심했었다가 이런 거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풀벌레가 죽어가 나가는 소리였단 말이야. 부딪히는 소리.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이제 흔적이 남아있겠지, 그지?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 뭔데? 아까 밤에 부딪혀서 죽은 것들 있지?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던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수많은 생명, 그 잔해였다고. 이게 바로 푸르죽죽한 것의 실체였었지. 마치 자 비유적으로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했네. 먼지 뭉치처럼 쌓여있는 것처럼 쌓여있었단 말이야.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자, 여기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이건 죄책감이야, 죄책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지, 그지? 근데 사실은 원래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 현대사회 문명 이런 것들이 이런 생명에 대한 경식 가볍게 보는 거 있잖아. 이거에 아주 무뎌졌다는 얘기는 아예 그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 갔다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 이 실제 저술자처럼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야. 죄책감 혹은 자기 행동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나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보통 이게 소설이라면 이게 죄책감이 아직도 남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사실은 벌레 죽은 벌레의 냄새겠지, 그지?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는 이런 걸 강박이라고 하지, 그지? 강박하러 스스로 강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죄책감을 씻으려는 행동이라고 봐도 돼, 알았어? 씻고 또 씻는 게 기억도 지우고요, 죄책감도 지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몸서리치는 기억, 타닥타닥 풀벌레 죽은 거지.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살상의 경험, 생명을 죽인 거지, 그지?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누구나 반드시 겪는 걸 말하는 거야. 사실이야말로 나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벌레가 그렇게 많이 죽은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살상의 경험을 누구나 다 겪는 거란 말이야.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이건 자동차를 말하는 거고,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이제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거, 이걸 자각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인식한 거야. 그 자신의 어떤 그 문명의 이긴 자동차는 누구를 위한 거야? 인간을 위한 거지. 인간한테는 이기지, 그지? 이로운 기구, 뭐 도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지만 반대로 다른 생명 혹은 사는 동물한테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야 지금. 그러면 여기 나온 작가는 자각한 걸 통해서 반성하겠지. 성찰하겠지. 그제서야 찾아왔다. 반성과 성찰. 자동차라는 거에 대한, 이 자동차는 현대사회의 문명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계 뭐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가 풀비린내의 기억이란 말이야. 잠깐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는 달리는 무기라고 그랬어. 그런데 동시에 감성적 기계, 우리가 원하는 이중적인 걸 채워주는 게 감성적 기계지,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달리고자 하는 욕망, 뭐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안주하고자 하는 욕망, 뭐 이런 것들, 이런 모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다. 뭐 이 글에 따르면 그런 거야. 그리고 자동차는 이 두 가지 머무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두 가지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자동차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제목의 풀비린내는 바로 자동차에 의해서 죽은 벌레들이겠지. 벌레 자네라고 할게. 쉽게 얘기하면 주검들이지, 주검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경험 때문에 성찰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배웠어.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이거 사실은 승려들이 바로 생명을 중시하는, 아무리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이것도 생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거야. 뭐 그런 거를 실천하는 승려들의 일화 같은 거지, 그지? 일화 아니면 들었던 이야기 뭐 그런 거야.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 그걸 생각하면, 승려들이 미물이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막 지켜주려고 했던 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살상행위, 생명을 죽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승려와 비교해 봤는데 승려가 미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만약에 기준이고 정상적인 거라면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건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살상행위라고 이야기한 거야. 알겠어? 여기서 살상행위는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의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결과를 갖고 얘기한 거지, 그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 인간의 편리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거, 이게 없으면 있었을 때에 비해서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는 거지, 그지?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자, 여기 지금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 우리가 이런 걸 비슷하게, 유사하게 얘기하면 계륵 정도 되는 거야.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먹을 게 없고. 약간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자동차를 포기하자니 불편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자니 죄책감이 드는 행위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지. 이도 저도 못한다. 딜레마,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를 어떻게 할 건지 태도를 정리할 필요가 느꼈대. 자, 그럼 뭐 둘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자동차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차를 유지하되, 그러면 이제 타협했네, 절충했네. 차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사용을 최소화한다. 의존도를 낮춘다. 이런 타협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절충이라고 해야 되겠지. 절충이라는 건 두 가지 극단적인 것에서 자,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거야. 타협점을 찾는 거야. 타협점을 찾았어. 차를 유지해. 억지로. 그러면 사용할 때 사용은 되도록 하지 않는 거. 차의 의존도를 낮추는 거. 그리고 차는 그냥 유지하는 거. 극단적으로 하면 차를 포기하는 거잖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타협점을 찾았다. 그리고 그 감성적이게 편안함.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으려 하지 않았대. 항상 염두에 뒀단 말이야.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편리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 편안함에 의존하면 이거는 너무 익숙해지는 거야. 자꾸 길들여지는 거야. 그때마다 이것이 가지고 올 위험 혹은 해악이라고 할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지. 조심하고 항상 경각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야. 무조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작가가 생각하기에 문명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것이 가지고 온 결과가 반생명주의, 반생명을 경시하거나 생명을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다. 줄이거나 삼가하거나 뭐 이런 얘기야.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의 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대. 그럼 원래 이 본질적으로 이 작가는 생태주의 관점에 가깝다고 봐야 돼. 생태주의, 자연 그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거, 무엇보다 자연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었단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편리함을 쫓다 보면 이것이 점점 경시되겠지, 그지?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것.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차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종속돼. 거기 발 아래 깔린단 말이야. 속해버린단 말이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그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이 말은 만약에 편리함 쪽으로 간다면 이것마저 버리게 되겠지, 그지?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아직 남아있을 따름이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 그날의 죄책감, 아침의 풀비린내, 저 풀벌레들의 잔해, 이 원죄의식처럼. 원죄의식은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다. 그 카인과 아벨 뭐 이런 거 있어. 성경책에. 거기에 나오는 원죄의식.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속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풀비린내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고요. 여기서는 차는 소유하되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거기에 종속되지 않겠다.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생태, 자연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라는 게 태도 정리한 거야. 알았니? 다만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치명적 약점이지, 그지? 어쩔 수 없이 문명에 길들여지고 편리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소극적인, 약간 나약한 소리가 좀 나와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명화된 현대인들이 문명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함께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원제의식 또 나왔고요. 자, 전체적으로 그 광주 비엔날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주 비엔날레가 감성적 기계였었지, 그지? 감성적 기계의 작품을 본 거. 여기서 이제 뭔가 조금씩 생각해 보게 됐는데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야. 얘가 편리하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 안락한 공간이긴 한데 동시에 이게 지금 달리는 무기라고 그랬다. 달리는 무기.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작가의 풀비린내 사건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지. 충격적 경험이야.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태도 아니면 생각 이걸 갖다가 정리해 놓으면서 끝났다. 정리가 세 가지야. 첫 번째 이거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인간 중심으로 한다면 자동차는 안락한 공간이야.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지, 그지? 하지만 다른 생명체한테는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게 지금 지은이가 있잖아. 자동차에 대한 생각 첫 번째를 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자동차는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런 얘기야. 자동차를 그냥 편리한 도구 이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언제든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라는 걸 잊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마지막 세 번째 쪽에 나온 마무리 있지. 차 포기할 수 없어. 차는 유지하되 최소한으로 하고 최소화. 아주 진짜 꼭 필요할 때만. 그다음에 의존도는 당연히 낮춰야 되겠지. 이게 마지막 태도 정리한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풀비린내에 대하여라는 나이덕님의 경수필이었어.